플라잉카 분야는 미래 이동성 확장을 위한 격전지로 꼽힙니다. 2차원적인 기존의 보편적인 이동성을 3차원으로 넓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항공과 손잡고 플라잉카 개발에 나서고 있고, 오는 2020년이면 상용화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잉카는 이착륙 방식에 따라 수직형과 활주로형으로 구분됩니다. 수직 이착륙 방식은 헬리콥터, 드론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잉카는 개인 맞춤형 비행체라는 점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PAV라는 용어부터 에어택시, 드론택시 대표적이죠. 물론 형태도 다양합니다. 바퀴가 있어 도로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체가 있고, 드론 형태의 비행체, 그리고 비행체가 자동차를 들고 날아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행체를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도시화 현상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UN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55%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990년 10곳에 불과했던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8년 기준 33곳으로 늘었는데,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리면 도로는 복잡해지고 이동의 속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친환경 수소 또는 전기 에너지로 동력을 바꾼다 해도 복잡성은 에너지의 낭비를 부추기게 되고 이동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마련이죠. 이 과정에서 이동을 분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가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인자인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육상 이동수단과 항공기의 개념을 섞은 플라잉카입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을 거점으로 삼거나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이 확보되고 위험성이 제거된 비행체가 사람의 이동성을 지지할 수 있다면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의 이동 수요를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현재 여러 국가 또는 기업들이 목표점을 삼은 시기는 2025년입니다. 한국도 이 시기에 플라잉카를 내놓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드론 또한 사람이 탑승할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상업성이 있는 비즈니스로 가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완성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플라잉카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무려 1770조 원에 이를 만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그럼 현재 플라잉카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발표한 미래 전략에 따르면 자동차 50%, 개인용 플라잉카 30%, 로보틱스 20%의 비중으로 개인용 플라잉카 개발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스포츠카 제조사인 포르쉐는 미국 비행기 제조기업 보잉과 함께 플라잉카 제작을 위해 합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9 ITS에서 볼로콥터가 제작한 eVTOL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일 기업 아우디는 에어버스, 이탈 디자인 등과 협업해서 지난해 플라잉카 팝업 넥스트를 선보인 바 있고, 토요타도 2017년 플라잉카 스타트업 카티베이터에 투자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플라잉카를 이용한 올림픽 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들 완성차 업체는 물론 항공업체인 보잉, 에어버스도 플라잉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150개 기업이 시장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 최대 승차 공유 기업 우버는 일찌감치 시장에 참여해 선점을 위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CES 2019에서 헬리콥터 제조사인 벨과 함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플라잉카 벨 넥서스를 발표한 데 이어서 내년에 호주 멜버른에 플라잉카를 투입해서 항공택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죠. 사실 자동차 기업이 플라잉카에 빠르게 접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율주행의 완성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육상의 복잡한 도심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물체를 인식할 때 필요한 레이더나 라이더, 고해상도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은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아직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도로의 돌발 상황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장애물이 없는 하늘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용량이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는 60분에 약 4TB의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도로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면 인식 장애물의 수가 크게 줄어서 데이터 처리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계에선 플라잉카 활용 자율주행 시 알고리즘 효율화 그리고 이동수단의 판단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로드맵은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먼저 2022년까지 이른바 UTM이라고 하는 적어도 교통체계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까지는 에어택시에 활용될 고출력 모터 등의 핵심 부품을 확보하며 동시에 항공기 수준의 제작, 인증, 운항, 유지관리 등의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서 2025년에는 여객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가려면 경험이 없는 게 걸림돌이죠. 하지만 오히려 메가시티를 보유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데이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의 이동을 모두 연결해 도시와 도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이동 분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